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베를린 트럭 테러 용의자가 어제 공개 수배됐는데요. 이 용의자가 이미 집중감시 대상에 올라있던 인물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 출신 난민 24살 아니스 암리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로 들어갔는데요. 독일 입국 이후 마약 거래와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부왈라라는 독일 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독일 대테러 당국이 지난달까지 암리의 동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에 베를린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췄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감시를 받던 인물이 실제 테러를 감행한 결과를 낳아서 정보당국의 대응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감시뿐 아니라 독일 추방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알리는 지난 6월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서 추방될 상황이었지만 모국인 튀니지에서 여권 발급이 늦어져 추방 유예 상태로 독일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켈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앞장서서 난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이끌어왔는데요. 허술한 관리 체계가 테러리스트를 키웠다는 비난 속에 난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베를린 트럭 테러로 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면서 이 세계 각국에도 테러 경계령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연말연시를 노려서 테러를 준비하던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테러 용의자 2명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발리에서 자폭 테러를 벌이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최근 중부 자바주 스마카르타시 등지에서 이 용의자들을 붙잡았는데요. 테러 용의자 2명에 대한 신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테러 조직과 구체적인 테러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안당국은 테러 경계를 한 단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 공항과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찰과 군 19만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발리에서는 지난 2002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의 폭탄 테러로 20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쇼핑몰도 테러 위험 지역일 수 있다. 병력을 배치한다. 그런데 요즘 쇼핑몰마다 이 연말 세일이 한창이잖아요. 네, 이 미국에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이 알리바바를 짝퉁이 거래된다면서 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가 가짜 제품을 판매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 쇼핑몰을 악덕시장으로 분류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네. 악덕시장에 등재되면 직접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신용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1년에도 악덕시장 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는데 당시 가짜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듬해부터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역대표부가 보기에는 이런 조치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알리바바가 위조품 퇴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짜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해외 쇼핑객을 유치하려고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무역대표부의 이번 결정으로 알리바바의 경쟁 상대인 이베이나 아마존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겨울에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더운 이 사하라 사막에 때 아닌 눈이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가장 더울 때 온도가 50도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네. 지난 1979년 2월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곳은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아인세프라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해발고도 약 1100m에 있는 마을로 아틀라스 산맥에 둘러싸여서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눈 소식은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눈이 내린 사하라 사막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사막의 붉은 모래 위에 새하얀 눈이 얕게 덮인 사진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네티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눈은 쌓인 지 하루 만에 모두 녹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건데요.
뭐 신기루 같은 순간이었겠군요. 사하라의 눈이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은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새누리당 분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7일 일단 35명 남짓 탈당을 하고 이 가칭 보수신당 창당도 서두른다 이런 계획인데요. 실제 탈당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이 비박계 가짜 보수와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겠다. 이 친박계와의 결별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래저래 당이 참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대변인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희 새누리당은 90년도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역사적인 화해를 통해서 3당 합당을 거쳐서 만들어진 민자당이 이제 그 뿌리인데요. 네. 제가 그 공채 1기입니다. 91년에 바로. 네. 그 공채 1기로 이 당에 들어와서 25년을 지켜봤습니다만은 아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친박, 비박 이런 계파가 생기고 훨씬 전부터 이 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 청춘과 인생 자체를 여기에 바쳤는데 정말 화도 안타깝고 어깨도 무겁고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언론마다 조금씩 이 의원들 숫자가 차이가 있더군요. 네. 이 35명의 의원 맞습니까? 글쎄 35분, 33분 근데 실제 서명하신 분들은 그보다 적은 20명대라고 하는 네.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숫자 몇 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네. 뭐.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30명이 넘는 의원들 27일 네. 탈당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네네. 자, 이 비박계 입장을 보니까요. 이제 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것 같아요. 자, 네. 지도부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서 설득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또 만류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이제 27일 날 봐야 될 거고요. 단기간에 추가적인 탈당이 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봅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뭐 아쉽고요. 김무성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두 분 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한 분은 사무총장, 한 분은 비서실장을 네네. 하셨고 또 저희 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역임하셨던 우리 그렇죠. 당의 큰 기둥이고 자산이셨는데 그분들 입장을 뭐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네, 지금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요, 이 탈당을 번복하도록 설득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설득,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라도 좀 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요? 네, 서명을, 35분 중에는 서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서명하신 분들 중에도 최종 27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으신 거 네.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구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동료 의원 입장에서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당내에서 보니까요, 임시분당 혹은 위장이혼, 위장결별 뭐 이런 좀 이야기에 희망이 섞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네. 저희가 요 사안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좀 아니란 생각이다. 또는 너무 지나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그 대선에 만약 임박해서 다시 또 합쳐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좀 지도부에는 있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서로 불신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임시분당 뭐 위장의원 이런 얘기는 현 상황하고 안 맞는 거고 네. 현실 인식을 저희 현재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아니한 인식이겠죠. 정말 큰 네네.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는 보수적인 이런 정치를 지향하면서 지나치게 좌편향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다 일치합니다. 나가신 네.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차피 대선은 구도의 싸움이고 51대 49의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네. 그때 어떤 대통합을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결국 뭐 당은 분당 직전이고요. 네. 비박계들 이야기 들으면 이 분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럼 지금 이 지경이 된 아까 공초일기라고 하셨잖아요. 25년간 지켜보시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열 사태의 어쨌든 핵심적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네. 핵심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건 뭐 국회의원 정용기 개인으로서 말씀드려야 되고 이게 당의 원내수석 대변인으로서는 아닐 텐데요. 네네. 아무튼 뭐 일단 최순실 사태입니다만 최순실은 논외로 하고요. 네. 별개로 하고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보자면 금년 초에 20대 총선 공천 과정으로 그것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13 총선 전후로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강성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부 인사들 네. 좀 공천 과정에서 좀 지나쳤다. 이 부분이 분명히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이 책임이 좀 더 크다. 다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성함은 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반대쪽에 섰던 분들도 당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계보원들 지키기에 급급하다가 막판에는 정말 뭐 코미디 같은 상황까지 연출되고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강성 친박들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시에 진박이라고도 불렀었고요. 또 나중에 얘기해 주신 또 반대쪽은 뭐 이제 도장 들고 쫓아다니고 저희가 최근에 원유철 의원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했는데 소주 한 잔 나눌 여유는 지금은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죠 말입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요. 당이 쪼개지면서 이 새누리당, 이 당명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에는 그렇다면 이른바 이 강성 친박, 골수 친박 아까 책임이 더 많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그룹이 남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나가신 분들 말고 여기 있는 저기는 저와 같은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거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말씀하신 강성 친박분들이나 친박이었던 언론분들은 좀 이선으로 물러나 주십사 일단 이렇게 했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현재 정우택 그 체제에서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근데 그 이상 이 선거직 국회의원을 당장 국회의원직 자체를 내놓게 하거나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지금 속 시원하게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는 거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모든 저기를 내놔라. 국회의원 신분까지를 내놔라.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솔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비박계가 분당에서 나가더라도 또 남아있는 의원, 남아있는 뭐 또 당원들도 있겠죠. 결국은 뭐 책임이 있는 친박, 골수 친박은 이선 후퇴를 시켜서라도 자체적으로 쇄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서 새로운 보수, 건강한 보수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보도를 보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어제까지 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 지금 야당 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셨잖아요.
예, 또 예. 야당 측에서는 이제 오히려 못 만나는 쇼를 연출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했는데 네. 이 정원내 대표가 오늘은 유승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전박대가 됐다고 보도가 돼서 네네. 그럼 이게 어제죠, 어제. 어젠가요? 오늘이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이것도 또 이 문전박대 쇼 연출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오히려 당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좀 네. 사전에 좀 연락을 하시고 비공개로라도 만남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있는 걸 전부 다 저도 다 오픈하면 네네. 또 다른 어떤 공격으로 비춰질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정 원내대표께서 유승민 의원한테 여러 가지 채널로 좀 한번 보자. 만나서 네.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통화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아무튼 또 그거에 응하지 못하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도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찾아간 게 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왔다 가서 꼭 좀 뵙고 싶으니 낮 12시까지 이제 회의 끝나시고 나서 비상시국 회의 끝나시고 나서라도 좀 연락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 거지 쇼를 위해서 간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네. 쪽에서도.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꼭 보자는 이야기를 전언하기 위해서 갔었다. 좀 뭐 또 그 말씀대로라면 정원내 대표는 좀 억울함이 있겠네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걸 다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당을 바꿀 새 인물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비박계 추천권을 주겠다 했던 이야기가 유승민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추천권을 드리겠다고 한 제안을 어제부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그랬고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물을 물색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새누리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그런 분. 두 번째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국가 운영체계 정치 구조, 권력 구조를 바꿔내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개헌을 위해서는 야권하고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안 되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야권과의 개헌 국면을 좀 리드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정치력까지 갖춘 분. 그래서 크게 화두를 말씀하면 당의 개혁과 국가의 어떤 안정을 위한 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도 역시 천거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접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 물망에 이 인사 리스트를 올려놓고 계시겠군요, 어느 정도는. 지난번 이제 그 3+3 당내 비주와 비주류 간에 논의됐던 그 테이블에 올라왔던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새롭게 이렇게 추천된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성함을 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외 인사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당외 인사 쪽으로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이 내년 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돌아오잖아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예측되는 가운데 좀 이제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친박계와 손잡을 가능성 아직 열려 있습니까? 글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반 총장님이 또 선뜻 비박계로 되기된 새로운 뭐 정당 당이 만들어있는 거기와만 또 손을 잡지도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친박계로 오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보시지만 비박계로 가기도 쉽진 않다.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오늘 우병우 수석 청문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이 국민들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 계세요?
틈틈이 봤습니다. 네, 틈틈이. 네. 어떠세요? 좀 우병우 이 전 수석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정말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네. 그러나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을 정말로 화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몰랐다 이렇게 계속 이제 여러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몰랐을까요? 글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민정수석 자격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오늘 이 시작 전에 뭐 위증 교사, 위증 공모 의혹이죠, 일단은. 네. 이완영, 이만희 의원. 지금 최규일 의원은 교체됐잖아요, 백승조 의원으로. 네. 이 두 의원 교체에 대해서 뭐 여야 의원 모두 성토 중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최규일 의원이 교체된 그 부분이 완전한 교체인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위증 교사 부분은 오늘도 저도 정우택 대표와 같이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네. 위증 교사는 본인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죠.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아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저쪽에 또 다른 그 얘기를 꺼내더군요. 증인과 네. 이렇게 만났던 것과 조금의 차이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걸 조사를 한다면 같이 조사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원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종기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네, 2부 마칩니다.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옵니다.